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 수업하는 최선현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른손을 잠깐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좌우로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자료집을 보시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안내를 드릴 내용은 학교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평가가 되는가, 그리고 학교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제 시험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교에서 통합과학은 4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기준인데요. 4단위의 의미, 즉 1단위는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학교에서 4분의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물화생지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 교과 차례에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 5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통합과학은 총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 2부, 그 다음 이제 3부, 4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1부와 2부는 1학기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3부와 4부는 2학기 때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 1부와 2부에서 각각 이제 단원별로 물화생지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따로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푸시는 부분은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됩니다. 이제 물화생지 4개의 영역으로 나눠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따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부까지 1학기 때 마무리가 되고, 2학기 때는 이제 3부, 4부 내용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경우에 학교 시험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떤 특징이 있냐면, 통합과학을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1학년만 수업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2, 3학년 수업을 같이 하세요. 그리고 본인 이제 전공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학교 내신 평가는 이제 수행 평가와 지필 평가가 합산이 되는데, 지필 평가는 총 이제 60%, 수행 평가는 이제 40%가 반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작년 그 평가 계획인데, 올해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년 그 평가 계획은 4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요것도 이제 작년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두 영역씩 나눠서 평가가 진행이 돼요. 작년 1학기 때는 이제 물리 영역과 그다음에 생명과학 영역, 2학기 때는 이제 화학과 지구과학 영역을 봤는데, 요건 거의 매년 변화 없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평가 영역은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물화 들어갈 때도 있고 물생 들어갈 때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 수행평가는 전부 다 이제 보고서 작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렇게 아주 빡세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정말 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수행평가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아도 되고, 문제는 결국 이 지필평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이제 6쪽, 7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필평가는 객관식과 서술형이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 문제는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16문항, 그 다음에 서술형은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딱 전체적으로 20문제.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5문제씩 고르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객관식의 경우에는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항당 배점이 좀 많아요. 그리고 간단한 개념을 보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거의 다 이제 자료 해석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 학교에서 출제되는 자료들을 보면 일반 시중 참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에서 다뤘던 자료들을 통합과학 문제에 많이 응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에서 출제됐던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은요 시중 통합과학 참고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런 자료를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문제 자체가 좀 길고 자료를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문항수는 적지만 문항당 배점이 크고 그리고 답을 찾는데 쉽지 않은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각 영역당 한 문제씩 고르게 이제 10점, 100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전체적인 문항은 4문제지만 여기 이제 하위 문항이 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문항 수는 이제 한 8문제에서 이제 10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상문의 경우에는 객관식보다는 오히려 서술형에 대한 준비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학교예요. 객관식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지다시피 출제가 되는데 물리 영역은 이제 역학 파트가 출제가 되는데요. 전부 다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다 개념 또는 원리 또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개념만 머릿속에 있고 이걸 직접 써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서술형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형에 대한 준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출제된 문제를 보시면 물리 영역의 객관식 영역까지 서술형 문제인데요. 일단 서술형 문제를 보면 문제 자체가 길어요. 그리고 이런 세부 문제가 2문제에서 또 3문제 정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물리 영역은 항상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화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객관식 문제를 보시면 문제는 되게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다루지 않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통합과학은 기본적인 이제 그 교육과정 목표가 문학생기 4개의 영역 구분을 없애고 과학을 하나의 통합적인 학문으로 공부를 하자라는 취지로 교육과정에서 이제 교과서 구성을 해놨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수업을 하지 않죠. 아직도 문학생기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문학생기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다 보면 문제들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 다행인 건 어렵게 출제가 되는 단어는 정해져 있어요. 각 시험마다. 어디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냐면 원 과목과 연계가 되는 부분에서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통합과학의 내용이 대부분 문화생기 원과 연계가 돼요. 그런데 이 연계가 되는 부분에서 출제됐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거기에서 다뤘던 자료들을 활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화생기 4개의 영역을 특성을 보면 화학과 생명과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원별로 연계가 다 되어 있어요. 내용이. 근데 이 중에 가장 심한 건 화학인데요. 화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서 배운 개념이 전부 다 누적이 돼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2학기 때 화학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화학 영역을 가장 많이 이제 배우고 평가를 하는데 이 2학기 때 다루는 화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학기 때 배운 내용이 자동으로 누적이 돼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은 처음에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생명과학도 화학처럼 이렇게 단원별 연계성이 커요. 그런데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단원별 연계성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테마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물리 영역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이제 역학 파트 구성이 되어 있고 2학기 때는 이제 전기 파트가 또 구성이 돼요. 약간 이제 테마식으로 구성이 돼서 단원별 연계성이 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영역인데 이 생명과학 파트에서 이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객관식 기출문제를 보시면 그 생명체 구성 물질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표가 하나 있죠. A, B, C라고 하는 3개의 물질이 각각 어떤 거 중에 하나다라고 주어지고 각각의 물질이 갖는 특징을 순서 없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질들이 이 특징을 갖는지 안 갖는지 여부를 그래프로 주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A, B, C 물질을 찾고 이 특징,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걸 찾는 문제인데 최근에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가 어디에서 한 2년 전부터 모의고사에서 많이 숙제가 되는데 특히 생투에서 많이 숙제가 되는 유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형이 통합각 수준에 맞게 통합각 모의고사에서도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본 개념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기출 문제 풀이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파트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엄청 길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를 해석해야 되고 관련된 개념을 조건에 맞춰서 정확하게 서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상문고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인데 서술형 문제는 반드시 조건이 들어가요. 이 조건에 맞춰서 서술을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학 영역인데 그나마 1학기 중간고사는 지구학 영역이 가장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영역보다는 다소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서술형 문제도 앞에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가장 좀 짧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무사사기 4개의 영역이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 4영역 중에 어느 영역 하나가 구멍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4영역을 고르게 학습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작년 1학기 그 성적 결과를 이제 보시면 평균이 이제 한 70.4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요 학업 성취도별 분포를 보시면 일단 80점 이상인 학생들이 거의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점수대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1등급,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점수 차로도 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면 넘겨보시면 학원 수업 이제 내신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내신 대비 수업은 7주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약 5주차까지는 시험범위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이 문제풀이는 과제장이라고 하는 이제 복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 과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집에서 복습을 한 이후에 혼자서 정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총 3일차로 구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3일차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신 준비를 할 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어쩔 수 없이 국영수의 우선순위에 자꾸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국영수 막 열심히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과학은 조금씩 미뤄두게 돼요. 그러다가 시험에 다가와서 이게 통합과학 준비해야지 하는 순간 늦어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등과정하고 달리 실수가 다른 과목하고 똑같아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영수, 사과, 한국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예체능 빼고요.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는 예외로 할게요. 단위수가 똑같습니다. 4단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내용, 이게 절대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학부모님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강조하는 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과학은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이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면 이게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한 것처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과학 내신은 절대로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제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최소한 3일 정도 조금씩 나눠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는데 짧으면 한 10분, 길어도 20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일차 때는 이제 배운 개념 복습을 하고요. 2일차는 꼭 알아야 될 자료들, 실험 내용들 학생들이 직접 정리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 3일차는 이제 문제풀이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매주, 그러니까 이제 6주차까지 제공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회차당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문제는 한 150문제에서 180문제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문제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OX 문제도 있고 빈칸 채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과제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이제 그대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주차부터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요. 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는 학부모님께서 이제 핸드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주차부터 시험 대비 문제가 과제장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제공이 되는데,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주지 않고 이렇게 좀 나눠서 주는 이유도 학생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이제 조금씩 단원별로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한 이제 3주차, 4주차 정도 되면 학교 프린트나 아니면 학교 수업에 필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관련된 문제들이 같이 수록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전날 직전 대비 시간에는 교과서, 수업 내용, 프린트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제공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직전 대비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저랑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풀어내는 문제 수가 최소한 2000문제 이상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풀어내야 다 맞거나 아니면 하나 틀리거나, 이 정도 맞아야 1등급 좋은 등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량을 아이들이 시험 입학해서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제장 그리고 시험 대비 문제, 이건 조금씩 아이들이 시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강 일자리 14일 목요일날 오후에 수업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4일날 개강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은